안녕하세요. 문장정비소입니다. 문장정비소 1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글은 주장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인 글인데요.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조금 확장된 사회적인 문제제기까지 생각을 쭉 펼쳐주신 글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좀 사회적인 얘기들을 할 때 막 너무 큰 얘기부터 시작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문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로 본인의 경험에서 본인과 본인의 아이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금 사회적으로 확장된 문제제기까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되게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문장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네, 사실 이렇게 의뢰를 주셔서 제가 뭐라도 조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이 글을 좀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장도 되게 좋은 편이라서 네, 제가 뭐 시시콜콜 뭐 그렇게 많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은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어떤 문장에 담기는 게 좋은지 네,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면서 보실까요? 내 아이는 7살 때, 자, 이거 7살 때라고 읽는 사람 별로 없겠죠? 네, 7살 때라고 읽으실 거면 7살 때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를 간접 경험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에 비해 교육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한다. 자,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글을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읽힌다면 독자들이 두 번 읽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네, 두 번 읽게 하는 거는 두 번 읽게 하지 마라. 뭐를? 같은 문장을. 네, 한 번 읽고 지나가면 그 의미가 이해되는 그런 문장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친절한 문장이고 기본적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좀 전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불편한 문장을 주면 내가 생각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어려워져요. 그 문장 때문에 계속 불편해지면 사람들이 굳이 이 글을 끝까지 읽을 동기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렇게까지 불편한 문장은 아닌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누가 됐든 글을 쓰실 때 좀 생각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문장을 조금 더 친절하게 하려면 네, 여기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다. 병설유치원은 간접 경험, 교육비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다. 큰 장점이다. 하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한다. 네, 조금 더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의 문장으로 조금 친절하게 써주시는 게 읽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 글의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읽는 사람들을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 설득하는 것.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들, 뭐 멋진 문장 이런 것보다는 글을 읽었을 때 바로바로 이해되고 내 생각에 잘 따라오게끔 만들면 그게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문장은 조금 단순하지만 이런 간단한 형태의 네, 많이 이어지지 않고 네, 이런 간결한 문장들을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문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이렇게 제가 뭐 문장을 단순하게 쓰십시오라는 조언을 할 만한 문장이 뒤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되게 뭐 좋은 글이라서 네, 제가 조언을 할 기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기서 조금 네, 글의 분위기가 바뀌니까요. 문단을 여기서 한번 나눴고요. 병설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것만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급식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부대찌개, 쫄면, 대구 매운탕, 쭈꾸미 삼겹살. 네, 여기 빨간 줄이 탁 쳐져 있네요. 네, 아마 쭈꾸미 때문일 겁니다. 표준어는 쭈꾸미.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표준국어대사전 글 쓸 때 항상 펼쳐놓고 네, 사용하시기를 제가 여러 차례 권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표준국어대사전 찾아놓고 글을 쓰면서 이 말이 맞춤법이 이게 맞나 아닌가 궁금한 것들 그때그때 찾아서 확인하시면은 어휘가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휘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100개의 단어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하고 1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 그 글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너무 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국어사전을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쌈장과 상추, 쌈, 육개장 등 도저히 7살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었다. 아이가 매운 걸 전혀 먹지 못해서 김치 한 조각이라도 먹는 날엔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나로서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다. 네. 여기도 요 문장이 조금 길죠. 매운 걸 전혀 먹지 못한다. 김치 한 조각이라도 먹는 날엔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나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다. 네, 문장이 되게 많이 이어져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었다. 나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다. 왜냐하면 아이는 매운 걸 전혀 먹지 못해서 어쩌다 김치 한 조각이라도 먹는 날엔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 정도로 매운 걸 못 먹는 애였는데 네, 학교에 가서 이렇게 어른 메뉴들을 먹는 걸 보고 나는 아주 당황스럽게 짝이 없었다. 네, 요 정도로 네, 그 문장을 조금 둘로 나누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네, 한번 다듬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맵고 짜고 질긴 메뉴들이 등장하는지 선생님께 여쭤보니 병설 유치원은 원래 초등학교와 같은 조리실을 쓰고 있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만 3세 아동부터 정년퇴임을 앞둔 50대 교사까지 모두 같은 식단을 먹고 있단 말인가?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영양이나 염도, 매운 정도 등이 다른다는 것은 식품 영양학적으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병설 유치원에선 그러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었다. 자, 여기서도 네, 저 같으면 상식이다. 그런데도 병설 유치원에선 그런 상식이 그러한 이게 되게 우리가 말로 할 때 구어에서 입말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들이죠. 근데 글을 쓸 때만 나오는 전형적인 문어들이거든요. 글말, 네, 그러한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그런 상식이 무시되고 있었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이 상식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상식, 뭐가 상식이야? 연령에 따라 이런 게 다르다는 게 상식이라고 바로 앞문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병설 유치원에서는 상식이 무시되고 있었다. 네, 그냥 이렇게만 해버려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더 알아본 바로는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매운 음식에는 덜 매운 고춧가루를 쓰고 고추장이나 쌈장 등의 양념은 간장으로 대체하는 등 조리실에서도 나름 배려를 해주고 있었다. 자, 여기 제가 네, 밑줄을 한번 좀 쳐넣어 볼게요. 왜 밑줄을 쳤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저희들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쓸 때만 주로 등장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도 쓰는 말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친절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매워서 먹지 못하는 반찬을 배식받았고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밍숭맹숭하다며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해댔다. 자, 밍숭맹숭하다. 여기도 빨간 줄이 쳐져 있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럴 때 국어사전 활용하는 거예요. 밍숭맹숭하다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네, 맹숭맹숭하다.
네, 맹숭맹숭하다가 있네요. 맹숭맹숭. 뜻을 한번 볼까요? 네, 형용사. 몸에 털이 있어야 할 곳에 벗어져 반반하다. 산 따위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반반하다. 술 따위에 취한 기분이 전혀 없으시 정신이 멀쩡하다 하는 일이나 태도가 갸냘쩍고 싱겁다. 네, 이런 말이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도 맹숭맹숭하다며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해냈다. 이렇게 가야겠죠. 조리실은 조리실대로 2중 3중으로 고생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 고충이 무척 심했다. 간혹 매운 반찬들이 급식판을 점령하는 날이 있다. 이런 날에는 아이는 후식으로 배를 채운다. 후식은 주로 떡, 핫도그, 과일, 작은 빵 등이다. 그리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엄마에게 배고프다고 아우성이다. 그럴 때면 서둘러 뭔가 먹이려고 마음이 다급해진다. 아이에게 무조건 적응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 같아서 마음이 참 미안해진다. 자, 네. 여기에서 이제 메뉴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끝났고요. 네, 다음부터는 또 다른 문제 제기로 넘어갑니다. 병설 유치원의 급식 문제 끝판왕은 방학 중 급식이 중단된다는 사실이다. 유치원의 방학이 초등학교의 방학 기간과 동일하다는 것도 골치인데 그 기간 동안 조리실마저 운영되지 않는다. 이러니 맞벌이 양육자들은 정신없는 출근 시간에 애 도시락까지 싸보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만약 유치원 내에 조리실이 따로 있다면 유치원생들의 성장 발육에 맞는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다시 메뉴에 대한 얘기로 가서 본인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죠. 네. 유치원에 초등학교 급식실 그 조리실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급식을 다 만들지 말고 유치원에 조리실이 따로 있어야 한다. 네. 그래야 연령에 맞게 필요한 영양에 맞게 다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주장을 지금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른 입맛과 거의 비슷한 초등 고학년들에게도 그에 맞는 맛있는 급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 학부모의 부담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미 세워진 병설 유치원 내에 당장 조리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하다. 그냥 조리실 공간 이렇게만 해도 되겠네요. 그러나 병설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 지금껏 개선책 없이 무조건 만 3세에서 5세에 이르는 유아들에게 적응을 강요하는 지금의 급식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립도 아니고 국공립 유치원에서 나오는 급식이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급식 또한 안심 먹거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교육정책 관계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 문장에 대해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제가 그냥 쭉 빨리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밑줄 친 부분들, 이거를 왜 밑줄을 쳤는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줄 친 부분들이 이 글을 쓰니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어느 지역을 가든 모든 병설 유치원에 해당되는 얘기인지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병설 유치원은 원래 초등학교와 같은 조리실을 쓰고 있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어디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알아본 바로는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매운 음식에는 덜 매운 고춧가루를 쓰고 양념을 또 덜 매운 양념으로 대체하는 뭐 이런 배려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사실 어떤 매뉴얼상으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서 전국 어느 병설 유치원을 가든 이 정도의 배려들은 다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글쓴이의 자녀가 다니는 바로 그 병설 유치원만 조금 더 선의로 이렇게 조금 배려를 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는 되게 사회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정도의 매뉴얼이라도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지금 이게 이 글쓴이의 자녀가 다니는 병설 유치원만의 특별한 배려라면 네, 그렇다고 좀 분명하게 써줄 필요가 있고, 아니면은 전국 어디든 뭐 이런 거에 대해 문제를 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로 뭐 이렇게 정도는 좀 하자, 뭐 이렇게 좀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네, 그게 좀 구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후자라면은 조금 그래도 뭐가 문제인지 알고는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읽는 분들이 좀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저 같으면 여기서는 조금 필요한 얘기들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아이들이 7살 아이가 먹기 어려운 맵고 짜고 질긴 음식들이 나와서 아이가 그걸로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배를 채우지 못해서 뭐 후식 같은 걸로 배를 채우고 하여튼 급식을 뭐 제대로 먹지 못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현상이죠, 현상. 그러면 그 현상이 어떤 문제를 낳는가 또 얘기를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요. 이런 거죠.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언니 급식들을 같이 먹기 때문에 제대로 배를 채우지 못해서 어떤 영양의 결핍으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된다거나 발달이 저해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부분에 좀 나와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매운 음식, 질긴 음식,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잘 못 먹는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식을 잘 못 먹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뭐 아이들이 키가 안 큰다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뭐 배탈이 자주 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을 여기에다가 조금 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써주실 때도 그냥 이게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쓰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얘기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아마 여기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하나의 장치가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은 게, 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나만 이렇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 급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서 우리 아이만 손해를 보고 나 혼자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이 글의 신뢰도와 설득력이 확 높아지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냥 포털사이트의 기사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병설 유치원 급식 뭐 이렇게 해보니까 기사가 몇 개 뜨더라고요. 제가 미리 좀 찾아놨는데요. 네, 올해 6월에 진형석 전북도의원, 네, 진형석 전북도의원님이 병설 유치원 급식을 개선해라 라고 의회에서 발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이유냐면, 자, 여기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죠. 병설 유치원 급식이 영양소 섭취 기준보다 34%, 30% 과하게 제공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언니 급식, 초등학생이 먹는 급식을 유치원생이 먹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영양이 이렇게 과하게 공급이 되더라. 네, 그래서 연령대별로 충족돼야 되는 수치의 차이가 있음에도 13세 초등학생과 똑같은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칼로리가 34%, 나트륨은 30%나 더 섭취하게 돼서 유아 비만, 고혈압, 성인병 초기 단계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될 거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 글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 한 두 가지 얘기가 다 들어있죠. 하나, 이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라는 거를 조금 더 확장된 얘기로, 네,
조금 더 확장된 얘기로 이 부분 이런 얘기들을 찾아서 인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대목에 나 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도의원도 이런 문제 지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인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2017년 10월의 기사인데요. 네, 20대 국회에서 김석기 의원, 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 의원이신데, 네,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대요. 그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초 병설 유치원 급식 현황 자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수집해서 제출한 자료니까 사실 자료의 신뢰도로는 사실 이거를 넘어서는 자료들 찾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전국이 4,298개 병설 유치원 중에 4,268곳이 초등학교 직경 형태의 급식을 했다. 아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되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유치원생, 초등학생 같은 급식을 먹을 경우 평균 연령대에 비해 하루 700kcal의 영양소와 나트륨 400mg을 더 섭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네,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제가 찾아놨는데요. 네, 네, 제가 쓴 기사입니다. 네,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돼서 어떻게 됐냐? 법을 바꾸자라고 새로운 법 개정안까지 제출이 됐었다는 거예요. 기동민 의원이 이거 역시 2017년이죠. 네, 2017년 12월에 네,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서 병설 유치원이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를 따로 둬서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뭐 문제의식을 지적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뭐 근거들은 다 비슷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들어갔다면 이 글의 설득력이 확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밥도 잘 못 먹고요. 배가 고파서 집에 와서 막 간식만 찾고요. 너무 막 애가 막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뭐 이런 얘기였다면 그래서 이 문제가 아이들에게 영향적으로 이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하루에 30 몇 %의 영양이 과다해서 그것 때문에 소화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이 문제를 나만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의원도 그랬고 국회의원도 그랬고 그리고 이거를 고쳐보자는 법 개정안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여기와 여기에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적인 경험에 공감하면서 그냥 있다가 근데 이건 뭐 글쎄 이거 그냥 혼자 겪은 일 아니야? 라고 만약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대목에 와서 지방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됐고 국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됐고 법을 고쳐보자는 움직임까지 있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됐겠군 이라고 동의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을 여기다가 딱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실을 따로 만듭시다 라는 주장을 여기다가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설득력에서 지금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이걸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 있는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뒤에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는 네, 이렇게 다 네, 다 좋은 문장이고 내용도 좋아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마지막에 요거 하나. 네, 요거 아주 뭐 결정적인 건 아닌데 앞에서 이제 급식을 이제 유아에 맞게 유치원생에 맞게 급식을 좀 따로 준비해서 제대로 먹입시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안심 먹거리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같이 조리를 하면 유치원생 급식이랑 초등학생 급식을 같은 조리실에서 급식하면 이걸 안심하지 못하는 불신의 먹거리가 되나? 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심 먹거리라는 표현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급식의 문제를 지적할 때 유아의 영양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지는 급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지. 이것이 뭐 좀 안전하지 않다거나 뭐 건강하지 않다거나 뭐 이것 때문에 그 급식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부실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심 먹거리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문장을 마무리하기보다는 네, 앞서서 얘기했던 그 핵심 요지, 네, 바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급식실에서 그리고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에 맞는 급식실에서 따로 조리를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애들을 좀 영양에 맞게 잘 먹입시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 문장에서도 반복해 주셨으면, 네, 강조해 주셨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마지막에 좀 안심 먹거리에 대한 문제 제기로 탁 좀 튀면서 앞에 논지가 살짝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문장 제일 마지막 문장이 또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글을 읽는 분들한테 글의 요지를 요약해서 전달하고 좀 여운 같은 걸 남길 수 있으면 아주 더 좋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심 먹거리라는 위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딱 등장을 하면서 좀 논지가 좀 흐려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문장 전체를 새로 쓰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부분만은 다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앞서서 주되게 전달하고자 했던 주장들을 마지막 문장에서 강조해 주시면서 글을 매듭 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주장하는 글 같이 읽어봤는데요. 뭐 자잘하게 제가 문장이나 뭐 국어사전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라서 네, 뭐 별로 특별할 것이 없고요. 뭐 전체적으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글의 문장이나 내용 구성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개인적 경험으로 시작한 글이죠. 근데 이것을 사회적 문제 제기로 확장하려면 여기에서 그에 맞는 근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사회적 문제 제기로까지 확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확장된 근거들을 조금 더 갖춰서 네, 문제 제기에 조금 설득력을 더 확보하시는 것이 좋다. 네, 이런 말씀. 네,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자면 딱 이 말씀입니다. 네, 네, 이 부분만 조금 내용들 조금 보태신다면 네, 글의 설득력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네, 문장정비소 16번째 시간 주장하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장정비소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글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네, 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껏 읽고 성의껏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정비소 16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